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NH 지역농협 하반기 채용 공고가 예정대로 발표되었고요.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지역에서 많은 인원을 채용하니까 다들 이번에 지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고는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당겨졌죠. 이번에 추석이 9월 2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 지원하실 분들은 이 일정표를 개개인의 달력에 꼭 체크를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다 아시겠지만 응시 자격에 특별한 연령 제한이나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지원을 하시는 것만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응시 가능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만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지원을 하십시오. 일반 관리직 중에 유통관리사 1급, 물류관리사, 농산물 품질관리사 요 자격증이 있으면 일반 관리직 분들은 우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유통관리사 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자소서일 겁니다. 1차 때 분명히 서류 접수와 온라인 인적성 검사와 자소서 심사를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자소서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과거의 경험들을 잘 녹여내셔서 지역 농협에 필요한 인재다 이런 점들을 최대한 어필을 해 보십시오. 참고로 블로그에 가보시면 최근 올해 상반기부터 작년 상하반기 진홍의 항목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매번 조금씩 바뀌는 자소서 항목 같아 보이지만 평가하는 항목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번 자소서에서도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그런 평가 요소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미 프리 자소서 항목이라고 해서 제가 배포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력 정리를 하시고요. 보유 역량이 무엇인지 꼭 정의를 내리셔서 지역 농협 내 어떤 직무에 이런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부분과 그리고 농축협 산업 관심도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쭉 정리를 하신 이후에 조직 생활에 무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인재상입니다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번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서 노력했던 활동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성향, 성격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으나 자소서나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강화했던 활동 안에서의 지속성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노력했던 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과 교훈 그리고 그 결과가 농협에 어떤 활용도가 있느냐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참고로 4번 항목에 보면 차별화 역량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4번 항목을 보게 되면 차별화된 본인만의 보유 역량 그리고 강점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요 1번에서는 첫 번째 강점을 제외한 두 번째 서브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더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활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활동이라는 의미는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본인이 어떤 노력 과정을 했느냐, 즉 대외 활동을 좀 했다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지역 농협의 직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분명히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일반 관리직, 교육과 신용과 경제 각각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농협 판매, 영농지도 그 외의 기술직도 쭉 이렇게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농협의 지원 직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관련된 이력을 이 직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시간순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나열을 해주셔야 지속해서 오랜 시간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역량을 강조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강점을 제시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점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를 농협 입장에서 들려주시면 됩니다. 나를 뽑아야 된 이유가 곧 이 내용이 됩니다. 블로그에 가보시면 각각 작년 또 재작년에 나왔던 항목의 가이드들과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세요라고 제가 링크를 다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참고로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장 이번 자소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4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농협에 입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가 이런 의지력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 일들을 내가 다른 경쟁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강점이 무엇이냐 그런 역량들을 제시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나의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는 그 조직 특히 여러분들은 지역 농협이기 때문에 지역 농협에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농협이라는 조직에 가고 싶어요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역 농협이라는 부분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력과 경험과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그것이 곧 강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화된 역량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역량을 활용해서 가장 해보고 싶으면서도 가장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는 그 업무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왜 본인은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에 그 근거가 요 보유 역량과 강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학습도 했고 이런 점들을 쭉 제시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역시나 이런 강점이 무엇이 있느냐만 얘기하지 마시고 직무 내에서 최대한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을 정말 해본다면 어떤 효과들이 예상되는지, 지역 농협의 입장에서 어떤 이득인지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농협이라는 조직의 인재상과 적합하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건데요. 특히 인재상 하게 되면 농협이라고 크게 뭐 다를 건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대부분 물어보는 그런 인재상은 신입사원에게 비슷하게 요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팀워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혼자만 잘합니다 라는 것보다 동료와 함께, 또 상사와 함께, 앞으로 오게 될 후임들과 함께 협력하여 더 시너지를 내야 하는 그런 가치관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협업하여 만든 성과는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협업하여 수월하게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극복 사례에 대한 부분 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다른 자소서에도 많이 작성을 해봤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나의 성향이 어떠냐, 업무를 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협업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정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나의 사고 정리를 일단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거로 이전 단체 또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여 나와 동료가 뭉쳤을 때 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최초 목표로 한 것보다 더 이 부분을 강조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성과를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제시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할 때 가치관이 나와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나와 가치관이 똑같은 그런 취미 생활의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정해져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치관이 지닌 구성원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태도는 가치관이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아셔야 되고요. 나는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느냐, 조직 내에서 정해져 있는 그 성과를 어떤 식으로 달성할 수가 있는지를 내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가치관이 다른 그런 동료들과 어떻게 뭉쳐서 최대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더 나은 성과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성과 달성에 있어서의 갈등 요소로 인한 지연 발생을 최대한 막고 최대한 설득을 할 수 있는 대안점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조직에 정해져 있는 그 목표를 최대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사고를 지니고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었던 당시에 나는 어떤 식으로 최대한 동료들을 대했고 나와 가치관과 성향이 완전 다른 그런 사람도 포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면 어느 자소서나 좋은 내용이 담길 겁니다. 그래서 그로 나타난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대할 때 존중을 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그런 불협화음들, 갈등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발생했을 때도 즉각적인 해결안 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성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번 항목은 작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멋지게 쓸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보다 이 항목은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소재에서 뽑아내셔서 작성하게 되면 뭐 어떤 내용이든 다 괜찮습니다. 다만 하게 될 업무, 금융과 관련된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통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관련된 그런 유사 소재에서 작성하시는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좋겠죠. 이제 세 번째 항목을 봅니다. 자,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던 기존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던 상황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경험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관행을 개선했다라고 보았을 때 소재의 선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던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여러분들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좋은 관행은 없애는 게 나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이것을 주도하여 혁신을 만들어냈다, 관행을 개선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소서 단계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면접에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조직에서 만행했던
관행했던 그런 관행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관행으로 누가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사고를 가져와 주셔야 해당 관행에 개선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가치관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다. 특정 조직의 개선 방안을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하였고 개선안을 설득하는 그 과정상의 이런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곧 주도성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어딜 가나 기존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조직이 많이 있을 텐데 기존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례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제시를 하려면 관행 개선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가 공익지향적인 사고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변화였다라는 점을 결과로 보통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관행을 보았을 때 안 좋은 것이라면 개선을 하려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의 적극적인 내가 지역농협에 필요합니다. 농협이라는 조직에 적합합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많이 물어보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유하고 있으셔야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행 개선 사례 꼭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쓸지보다 어떤 소재를 선택할지를 더 고민을 하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농협인이라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직업윤리만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최근 농협의 이슈와 연관지어서 기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직업윤리 중에 이미 인재상에 보게 되면 정직함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인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직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마지막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농협의 이슈를 무엇을 작성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처음 진홍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도 농업과 농촌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농협이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슈를 제시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금융, 대부분의 연령층이 많은 분들이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역 농협에 디지털 금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비대면 유통에 대한 부분도 이미 이전 이슈로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농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이런 점들을 하고자 했을 때 정직하고 도덕적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슈가 이렇게 변화하는 유통과 금융의 빠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한 책임감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업윤리를 보았을 때 정직과 도덕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역량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직업윤리상에서 제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지만 다른 직업윤리를 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업윤리상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입사 후에 일관성 있는 직업윤리를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협에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셨던 이런 이슈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라고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지, 이것은 지금 가이드를 가볍게 제가 드리고 있는데 각각 항목별로 또다시 세부적인 예시와 함께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업윤리가 어떤 게 중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키워드만 정해 보십시오. 꼭 여러분들이 자소서 완성을 하는데 이렇게 해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가지 항목을 깔끔하게 틀을 한번 잡아보시고 문장화를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선택할지를 꼭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번 퀵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 보시고 최대한 기본 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 작성하실 때 학교 이름, 가족관계, 경력관계, 블라인드 위배에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소서 항목 5가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빠르게 살펴봤으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